안녕하십니까. 복지TV 특집대담 최민아입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행복수도를 지향하는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 바로 광양입니다. 이 광양시의 정현복 시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2018년이 밝은 지 2달여가량 지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광양시장 정현복입니다. 황금 개띠인 새해를 맞이하여 좋은 기운 듬뿍 받으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신 일 모두 이루시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시장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시장님 좋은 소식을 먼저 하나 가져왔어요. 이 광양의 대표 브랜드가 바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광양에서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육재단이 문을 열었다고 하던데 그 진행은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나요? 지난해 7월에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과 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하는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출범을 시켰습니다. 3년 동안 준비를 해서 탄생이 된 것입니다. 보육재단 출범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육의 큰 틀이 마련이 됐습니다. 지역사회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출범한 지 7개월 만에 8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1인 1CMS 구자각기 범시민운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육재단은 이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지 않고 있는 보육의 틈새를 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 후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어린이집 대체 보육교사를 지원한다거나 어린이집 차량 갇힘 사고 예방 시스템을 갖춰주는 등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육재단은 우리 시가 처음으로 해보는 일입니다. 앞으로 양육에 대한 수범 사례가 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도 대폭 확대를 하셨는데 지난해에는 어린이 전문 도서관인 광양 희망도서관도 개관을 했더라고요. 예.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 하나가 신생아 양육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여서 주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셋째는 1,000만 원, 넷째부터는 2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네. 합계 출산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우리시 최초로 어린이 전문 도서관인 희망도서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고 놀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장난감 도서관을 비롯해 동화 구연 체험방, 영유아와 어린이 자료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용광도서관도 4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등 아이 양육하기 좋은 인프라를 하나씩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어딜 가야 하나 걱정이 많을 텐데 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에게는 광양의 희망도서관이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이 광양시가 전남 지역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지정됐다고 들었어요. 그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시가 우리 도내에서는 최초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전남에서는 최초이고 3년간 준비를 한 끝에 얻어낸 성과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시는 아동 친화도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 아동 친화 도시로 성장할 광양시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아동 복지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고락동에 20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어린이 테마공원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 트렌드인 VR 체험관을 비롯해서 철과 물, 숲을 주제로 꾸며집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 육아에 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겠다 생각이 돼서 육아 종합지원센터가 중마당에 또 건립이 됩니다. 공보육을 강화하고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부터 매년 7개씩 총 35개를 확충을 또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광양시의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 친화 도시로도 이제 신규 지정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 소감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는 그 철강과 항만이 있어서 도시가 이루어진 그런 곳입니다. 철강과 항만 모두가 남성 위주의 그런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 도시 발전의 패러다임을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이 안전한 행복 도시를 목표로 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 여성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올해부터 5년간 60개 사업에 712억 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여성 친화 도시로 더욱 큰 성장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 복지 사업들을 소개해 주신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시 여성 친화도시 비전은 성평등으로 만드는 미래 성장 도시입니다. 네. 이를 실현하기 위해 3가지 특화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먼저 우리 시에는 이 광령동에 전국 최초로 범죄 예방 프로그램인 법사랑 타운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를 도시 재생 사업 구역으로 확대를 해 여성 세이프존, 즉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12월에 커뮤니티 센터에 개소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내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여성 일자리 팀을 개설해서 여성 일자리 창출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이 문화가 확산되도록 아이 양육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특화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특히 이 아이 키워주는 것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시가 모두 맡아서 이렇게 처를 키워주는 네. 그것을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모두가 함께 우리 아이를 키운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도 여성 복지를 위해 힘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광양시를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이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광양시의 청년 복지 정책은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는 전남에서는 제일 젊고 네. 전국에서도 젊은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청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도 지역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 시는 청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청년 희망 행복 방향 비전을 지난해 시민의 날에 선포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내고장 광양에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일자리와 또 주거, 문화, 사회 참여 등 43개 시책을 준중해 있습니다. 네, 더불어 이제 올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크게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광양시의 일자리 시책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특히 청년에 대해서 일자리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네. 직업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 직업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일할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과 또 고용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미스매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를 갖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시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보고 네. 출발을 합니다. 제일로 먼저 시행을 한 것이 일자리가 생기려면 기업이 유치가 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3년 동안에 160개 정도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금액만도 3조 1천억 정도가 됩니다. 전국 일자리 대상에서 지금 2년 연속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전국에서 일자리를 가장 잘 만드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 청년 그리고 아동, 여성의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이 복지하면은 우리 장애우들에 대한 복지도 빼놓을 수 없겠죠. 올해 장애우들에 대한 복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만 하더라도 7,500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한 4.9%, 한 5%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 용기를 갖고 또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들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 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재활시설을 먼저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광양읍에다 12억 원을 투자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네. 이것이 만약에 운영이 잘 돼서 거기서 이 자격을 갖는다 그러면 이분들도 취직을 그럴 생각입니다. 취직을 저희들이 주관에 대해서 시켜주고 거기서 정말 직업인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 모든 정책들을 위해 시장님께서 힘쓰시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님께서 민선 6기 취임 후에 부단히 노력을 하신 결과 이 예산 규모 1조 원 가량을 달성을 하셨고 채무 제로화도 이제 이루셨는데 그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이 재정 규모는 그 도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네. 또 정책을 뭐 실현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산 1조를 달성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그 밤낮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와 도비 또 기금 이런 것을 의존자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많이 확보를 했고 네. 지금 우리 시에서 다른 어떤 도시도 하지 않는 제3섹터 방식으로 도시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경영 수입으로 얻어낸 그런 것들이 늘어나서 이렇게 큰 재정 규모를 갖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광양시의 경제 발전에도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성황 도이지구 개발 사업 드디어 지난해 착공이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착공이 됩니다. 65만 평방미터니까 이것이 되면 한 8천 명 정도 인구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러한 택지 개발입니다. 2020년에 마칠 생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명품 신도심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840억 원을 투자해서 성황 거울링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황 거울링 공원 내에는 종합 스포츠 타운도 들어섭니다. 여기에는 배드민턴과 탁구, 테니스 전용구장을 갖춘 이 다목적 복합체육관과 수영장 등이 지어집니다. 네, 이 시장님께서는 그리고 특히 미래의 먹을거리, 즉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이제 집중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계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할 정도로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해 나가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국가 기관 산업인 철강과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기가스틸, 고망간, 리튬, 니켈 등 이 전기 자동차 핵심 소재 생산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익신 산단에 뿌리 산업 특화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90억 원을 투자를 해 일자리 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래의 먹거리라는 말이 참 크게 와닿는데요. 이 광양시의 빠른 성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이 문화복지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웃 도시인 여수와 순천도 관광 부문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광양시는 이 문화복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우리 시는 사실 인근 도시와 다르게 볼거리가 있는 그런 관광지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관광지를 찾아오는 예를 들어 손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먹고 또 자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 관광이 어우러진 것을 한 축으로 이렇게 삼아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광양 읍권에는 이 어렵게시리 유치원 도립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도립미술관을 중심으로 문화와 옛것이 공존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이순신대교가 좋은 관광 소재입니다. 네.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해변 관광 테마 거리를 조성하고 광양만권의 야경이 어우러지도록 특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광양 하면 또 매화 축제잖아요. 한 해 10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굉장히 광양을 대표하는 축제인데 올해도 섬진강변에서 매화 축제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봄맞이 축제로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우리 광양의 매화 축제입니다. 네. 섬진강변의 매화마을 모든 국민이 많이 찾고 있고 외국인도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올해 매화 축제는 3월 1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관광객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매실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에서는 지금 매실청을 만들어서 학교 학생들에게 이것을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들이 먹여봤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식중독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한테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어린 아이들이 안 먹을 줄 알았더니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올해도 지금 공급을 해서 먹입니다. 지금까지 그럼 광양시의 이 희망찬 세회 계획들 들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광양 시민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올해는 민선 6기 4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도시의 규모를 키우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올해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시정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복지TV 특집 대담, 오늘은 정현복 광양시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 광양시 하면은 과거에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이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문화예술의 도시, 그리고 복지도시의 이미지를 덧붙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계획하신 포부를 통해 올 한 해에도 광양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